지은호는 원래 남일에 깊게 끼어드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밝고 긍정적이지만 선은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카페 매니저로 사람을 상대하며 하루를 버티고 밤에는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붙잡고 버티는 삶이었는데요.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회사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자꾸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지금 돌아서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서기엔 늦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역이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였는데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지은호 한 명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엔 눈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늘 강하고 멀쩡하던 선배가 회사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지은호는 달려갔습니다. 선배, 선배, 지역 선배.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지역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지은호가 손을 잡으니 차갑더라고요. 그 차가움이 너무 무서워서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회사 복도인데요. 숨을 쉬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 끝내고 나니 또 다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정말. 지은호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생각하면 안 됐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진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지역의 눈꺼풀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선배, 들려요? 선배, 눈 떠요. 지역은 힘겹게 눈을 떴고 지은호를 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약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은호야, 지역이 겨우 말을 했는데요. 지은호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하지 마요. 말하면 더 힘들어요. 구급차 올 거예요. 조금만 참아줘요. 지역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미안은 끝내겠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미안하긴요. 선배, 눈 감으면 안 돼요. 제발. 지은호는 며칠 전에 지역에게 들었던 얘기가 계속 머리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안 좋고 이식을 못 받으면 오래 못 버틴다는 것. 그때 지은호는 웃으면서 제가 옆에 있을게요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하면 힘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약속처럼 되어버려서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지역의 상태를 확인하고 들 것을 준비했는데요. 보호자세요? 라는 질문에 지은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죠. 아니요. 회사 직원이에요. 가족분께 연락해야 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이 지은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지은호는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구급차가 떠났고 지은호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부탁드립니다. 택시가 움직이자마자 지은호는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 정직하고 고지식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무너지면 더 크게 무너진다는 걸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릴 때마다 지은호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 지은호예요. 지역 선배가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가는 중이에요. 빨리 오셔야 해요.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철은 잠시 말이 없더니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우리 지혁이가 아니, 지혁이가 쓰러졌다고? 지은호는 한 번 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지금요. 빨리 오세요. 알았다. 바로 간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지은호가 비로소 울음이 났습니다. 택시 창문 밖은 평소와 똑같은 서울인데요. 지은호에게는 세상이 다른 색으로 보였어요. 제발 괜찮아야 해. 제발. 이상철도 전화를 받자마자 이를 던지고 뛰쳐나왔습니다. 방제실에서 일하던 중이었는데 동료가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도 대답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급한 일 있어요. 먼저 가야 합니다. 숨이 찼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택시에 타자마자 그는 김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왜? 무슨 일이야? 지혁이가 쓰러졌어.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간 때 김다정의 목소리가 바로 떨렸습니다. 뭐? 우리 아들이? 지금? 응. 나 지금 가는 중이야. 당신도 빨리 와. 김다정은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고 그 중에서도 큰아들 지혁에게는 특히 마음이 갔습니다. 겉으로는 밝은 척하지만 속으로 혼자 무거운 짐을 드는 아이였거든요. 김다정은 집에서 뭘 챙길 새도 없이 뛰어나왔습니다. 뛰면서도 기도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떤 신이든 상관없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 지은호는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는데요. 이상철이 뛰어오자 지은호는 그제야 사람처럼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아들 어디 있어? 안에서 치료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면 설명해 주신대요. 응급실 문 하나가 그날 지은호에게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 뒤 김다정이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져서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이상철의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지혁이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 맞지? 이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지금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수빈과 이지환도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이지환은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원래 상처받은 과거가 있는 아이였고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했거든요. 수빈은 울면서 달려와 오빠 어디 있어요? 오빠 괜찮아요? 를 반복했습니다. 그 반복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정말 두려울 때 같은 말만 하게 되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상철은 거의 달려가다시피 의사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아들 어떻습니까? 의사는 표정이 어두웠지만 먼저 숨을 고르게 해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일단 급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김다정이 무너져 울었고 이상철도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버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위험하진 않지만 이 상태로 가면 오래 못 갑니다. 이상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평생 현실적인 사람이었는데요. 그날만큼은 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빨리요. 다만 대기자가 많아서 언제 순서가 올지 모릅니다. 이상철은 순간 이성을 잃고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뭐라도 해주세요. 돈이 문제면 집 팔겠습니다. 제 장기 떼어가도 됩니다. 제발.
의사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심장은 혈액형과 조직이 맞아야 하고 기증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라니요. 기다리다 죽으면 어쩌란 말인가. 이상철은 고함이 터졌고 김다정은 남편을 붙잡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신다잖아. 이상철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진정해. 그날 지역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상철이 제일 먼저 들어갔고 지역은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역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정신 들어. 괜찮아? 괜찮아야 한다. 지역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걱정 끼쳐서. 이상철은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걱정은 무슨. 너만 괜찮으면 돼. 아빠가 방법 찾을게. 반드시. 김다정이 들어와 지역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왔어.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지? 지역은 엄마에게 울지 마요라고 했지만 김다정은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빈도 들어와 오빠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지환은 말없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내가 옆에 있을게. 그 순간 지은호는 병실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가족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지은호는 가족보다 더 깊이 이 장면에 묶여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 지은호는 벽에 기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밖에서 다른 시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모텔방 천장을 보며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얇아졌고 박진석이 약속한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그것도 서류에 서명하면 준다는 식으로 조건을 붙였는데요. 고성이는 그 조건이 굴욕이라 싫었습니다. 26년을 함께 살았는데 고작 그 정도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고성이가 이를 갈았습니다. 박진석, 그 미친 인간. 이혼도 안 해주고 재산도 안 주고 평생 이렇게 살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고성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뭔가를 잡아야 한다. 뭔가를. 그때 고성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이 있었는데요. 한우진. 사라진 아이. 입 밖으로 꺼내면 더럽혀지는 이름이지만 지금 고성이는 더러움이 필요했습니다. 우진이만 찾으면 다 바꿀 수 있어. 문제는 우진이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끊겼고 연락망도 끊겼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가장 약해 보이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정순이, 지은호와 지강호의 어머니,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사는 겉보기엔 힘없는 여자. 고성이는 은호의 집 근처로 갔다가 정순이가 식당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순이의 인사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멈췄습니다. 고성이를 알아본 거죠. 오랜만이에요. 정순이 씨. 고성이는 반갑지도 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이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진이 얘기 좀 하려고요. 그 한마디에 정순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흔들린다는 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진이가 어디 있는지 알죠?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은호랑 우진이 연락하는 거 다 알아요. 정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은호도 요즘은 연락 안 해요. 진짜예요.
그리고 알아도 말 안 해요. 고성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정순이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우진이가 왜 도망갔겠어요? 당신 때문에 도망간 거잖아요.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 순간 고성이의 목소리가 커졌고 식당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정순이는 손님들 앞에서 소란을 막기 위해 나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고성이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고성이는 테이블에 물컵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고 손님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강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아들, 늘 자격지심이 있는 아들. 그런데 그날만큼은 지강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뭐야? 지강호가 고성이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어요? 고성이는 오히려 반겼습니다. 잘됐다. 너한테도 물어볼 게 있어. 우진이 어디 있어? 말해. 지강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몰라요.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고성이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이 지강호의 뺨을 향할 것 같았는데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둘은 고성이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 나가시죠. 고성이는 순간 눈치를 챘습니다. 박성재가 보낸 거지? 박성재 부사장이 너희 보낸 거 맞지?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이를 갈며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도 고성이는 물었습니다. 은호 가족 경호하라고 시킨 거야?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고성이는 돌아서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박성재 내가 감히. 고성이는 모텔로 돌아가는 길에 분노로 떨었습니다. 박진석도 믿고 박성재 부사장도 믿고 그 모든 걸 막는 지은호도 믿고 심지어 자신이 26년 키웠다고 믿는 박영나의 문제까지도 얽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끝날 줄 알아? 다 끌어내릴 거야. 그 무렵 병원에서는 또 다른 축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금수저, 기업가의 아들, 겉으로는 여유롭고 호탕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빠른 사람, 그리고 지은호를 짝사랑하는 사람. 박성재는 병실 앞 복도에서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는 벽에 기대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놀란 듯 다가갔습니다. 지은호, 너 여기 왜 있어? 지은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지역 선배가 쓰러졌어요. 제가 봤어요. 박성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너 혼자 봤어? 네. 박성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혼자 감당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이 지은호의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성재가 갑자기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너 지금 겁나지? 지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만 말할게. 지금부터 여기서 일어나는 일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그리고 너 오늘부터 위험해질 수도 있어. 지은호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박성재는 복도 끝을 한번 보고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움직였다는 얘기 들었어. 그 여자는 절대 그냥 무너지지 않아. 너희 집까지 건드리려고 할 거야. 지은호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우리 엄마까지? 그 순간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지역의 병이 단지 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병원은 절망과 희망이 섞여 있는 곳인데 그 틈에
악마 같은 계산이 끼어들면 인간은 상품이 되거든요. 그날 밤 지은호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컵커피를 들고 앉아 있었는데요. 잠깐만 눈을 감으면 지역이 복도에 쓰러져 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손의 차가움, 숨의 얕음, 그 모든 게 지은호를 붙잡았습니다. 지역은 상태가 조금 안정돼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지은호는 다음날 아침 지역의 병실을 조심히 열었습니다. 지역은 창백했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를 보자 지역이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은호야, 너 왔네. 지은호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선배, 웃지 마요. 지금 웃을 때 아니에요. 너 오면 웃고 싶어. 그 말이 지은호를 무너뜨렸습니다. 지은호는 괜히 투덜댔습니다. 아침은요? 뭐라도 먹어야죠. 지은호는 죽을 꺼내며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이거 제가 사온 거예요. 제가 끓이면 더 아플까봐. 지역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인정. 지은호도 따라 웃었는데요. 웃음 뒤에 바로 울음이 올 것 같아서 지은호는 급히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때 이상철과 김다정이 들어왔습니다. 김다정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호야, 어제 정말 고마웠어. 지은호는 몸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어요. 김다정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말이 지은호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에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손이 닿아 있는 동안은 자신이 지역을 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뒤 이상철이 지은호를 병실 밖으로 불렀습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았는데요. 이상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물었습니다. 은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 지역이 좋아하니?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았습니다. 이상철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숨기지 마. 다 보여. 너 어제 우리 아들 손잡고 울더라. 지은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해요. 많이요. 이상철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다. 아버님. 우리 지역 지금 많이 아프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알아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곁에 있어 줄 거니? 지은호는 대답이 너무 쉬웠습니다. 네. 끝까지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지은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 외롭지 않게 해줘. 내가 방법 찾을게. 그 말이 지은호에게는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그 책임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책임이 자신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버텨야 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역은 여전히 숨이 찼고 조금만 움직여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사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번갈아 병원에 왔고 지은호도 매일 퇴근 후 병원으로 왔습니다. 지역의 손을 잡고 물을 먹이고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박성재 부사장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은호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그 보호가 단순한 마음인지 다른 계산이 섞여 있는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병원에 사람을 붙였습니다. 혹시라도 고성이가 다시 접근하면 바로 알려라. 그런데 그 사람이 지키는 건 지은호의 가족이기도 했고 동시에 지은호의 일상도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어느 날 식당으로 어머니 정순이를 도와주러 갔다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식당 밖에서 늘 같은 차가 멈춰 있었고
늘 같은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보호야 아니면 감시야? 그날 밤 지은호는 박성재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사장님, 우리 집 앞에 사람 붙이셨어요? 박성재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응. 고성이가 또 오면 위험하니까. 지은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말은 했어야죠. 박성재는 낮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너 더 불안해할까봐. 그리고 너 지금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 그 말이 지은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도움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내 인생을 너 마음대로 정해? 그런 반감이 올라왔는데요. 동시에 박성재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 복잡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부사장님,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저도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박성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그런데 그 약속이 끝나기도 전에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도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병실 안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은 너무 큰 행복을 들으면 먼저 현실인지 확인하려고 멈추거든요. 이상철은 지역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여아니, 지여가. 너 살 수 있어. 지역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요? 진짜야. 내일 수술 가능하대.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수빈도 울었고 이지환도 입술을 깨물며 눈을 붉혔습니다. 지은호도 웃으며 울었습니다. 웃음과 울음이 같이 나왔는데요. 그게 진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길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이상철과 김다정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좋은 소식이긴 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데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쓰러진 이후 심장 기능이 더 떨어졌어요. 수술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다정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성공률이 얼마나? 의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50% 정도입니다. 50%? 반반.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숫자. 이상철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김다정은 입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이상철은 힘겹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해야겠죠? 수술을 하지 않으면 버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수술이라도 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이상철은 지역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역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의외로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할게요. 지은호가 급히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꼭 성공해요. 50%면 성공하는 쪽에 들면 되는 거잖아요. 지역은 웃으려 했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긍정적이네. 지은호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선배 옆에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 김다정은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여 병원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족들은 병실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인데 그 평화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지역은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이런 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고마워요. 이상철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가 고맙지. 내가 우리 아들이어서. 그날 밤 병실에는 지역과 지은호만 남았습니다. 가족은 내일을 위해 집에 갔습니다. 지은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옆에 있을게요. 지역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도 피곤할 텐데 집에 가.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오늘은 선배 옆에 있고 싶어요.
병실 창밖엔 별이 보였습니다. 그 조용한 밤에 지혁이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내일 수술하면 어떻게 될까? 지은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성공하죠. 당연히. 지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50%래. 지은호는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럼 성공하는 쪽으로 가요. 선배는 원래 힘든 걸 뚫고 오는 사람이잖아요. 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수술 잘 되면 그때 제대로 말할게. 내 마음. 지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선배 마음이요? 응. 지금까지 제대로 말한 적 없잖아. 지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꼭 살아야 해요. 말하기 전에 죽으면 안 돼요. 지혁은 지은호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안 죽을게.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해요.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수술 당일 아침 가족과 친구들이 수술실 앞에 모였습니다. 박성재 부사장도 왔습니다. 성재의 절친이자 지혁과도 얽힌 박성재는 복도에서 지은호를 잠깐 불렀습니다. 지은호. 네, 부사장님. 박성재는 주변을 확인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가요? 기증자 정보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어. 병원은 원래 조심스럽지만 이번 건 유난히 더 조용해. 지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박성재는 더 낮게 말했습니다. 나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 이 심장을 당겨온 가능성도 있어. 지은호의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요? 박성재는 대답하지 않고 수술실 문을 봤습니다. 지은호, 지금은 흔들리면 안 돼.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해. 이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닐 수도 있어. 그 말이 지은호에게는 폭탄이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면 그럼 이 심장은 누군가의 거래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은호는 그 순간 고성이가 떠올랐습니다. 고성이는 돈이 필요했고 협박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조건을 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이게 지혁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가족과 인사를 했습니다. 이상철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씩씩하게 다녀와라. 김다정은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꼭 돌아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수빈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오빠 사랑해. 이지환은 말없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은호가 다가갔습니다. 지은호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울음만 나왔습니다. 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금방 나올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금방이라는 단어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금방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 모든 사람의 심장을 같이 닫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김다정은 계속 기도했고 이상철은 두 손을 모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수빈은 울고 이지환은 벽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호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살아. 제발 살아. 그리고 6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는데요. 표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이상철이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성공했습니다 일지, 최선을 다했지만 일지 그 순간
지은호의 손에 있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호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 차갑고 낮았는데요. 누구세요? 심장 기증자, 그 사람. 단순 기증자가 아닙니다.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 당신 엄마 이름으로 서류가 움직였어요. 지은호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순이 이름이 왜 나오는 거죠? 왜 하필 지금 의사가 결과를 말하려는 순간에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지역은 살았을까요? 그리고 고성이는 정말 이 심장을 거래로 만들었을까요? 박진석은 조건을 걸었고 박성재 부사장은 뭔가를 알고 있는 듯했고 정순이 이름이 서류에 걸렸다면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남자의 수술 결과가 아니라 가족과 사랑과 권력과 돈이 한 줄로 연결된 지옥의 실이 될 거라는 거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실의 끝에 고성이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는데요. 의사의 입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철은 숨을 못 쉬고 김다정은 기도를 멈췄고 수빈은 울음을 멈췄고 이지환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멀리서 지은호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정순이를 살리고 싶으면 오늘 밤까지 조용히 하세요. 지은호는 그 문자를 보고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지역이 살아도 지옥, 지역이 죽어도 지옥. 이제 지은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을 지킬지, 가족을 지킬지, 아니면 둘 다 잃지 않기 위해 더 큰 비밀을 삼킬지요. 다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지역의 수술 결과가 무엇인지, 정순이 이름으로 움직인 서류가 무엇인지, 고성이가 어떻게 다시 판을 뒤집으려는지, 그리고 박성재 부사장이 숨기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